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2015년 2회 필답편과 작업편 같이 풀겠습니다. 19번 제4류연물에서 이런 석유류들이 있을 때 두 가지만 딱 골라서 여러분 인하점 범위를 딱 쓰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 말고 이왕 하는 김에 4개를 그냥 다 써보세요. 어차피 2개만 딱 골라서 쓰려면 나머지 2개도 어차피 아셔야 되니까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했을 때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특수 인하물부터 흔히 외우고 있죠. 마이너스 21도씨 미만. 자, 그 다음에 1석유류. 1석유류는 마이너스 빠지면 돼요. 21도씨 미만. 그 다음에 2석유류는 21에서 70도씨 미만. 자, 3석유류는 70도씨 이상에서 200도씨 미만. 4석유류 200에서 250도씨 미만 해서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동식물유류가 있죠. 동식물유류는 인하점이 어떻게 되죠? 그냥 앞에 범위 하나도 없이 250도씨 미만. 요거까지 6개 쫙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은 중유랑 경유는 어떤 품명을 가지는지 각각 써주시면 돼요. 중유랑 경유는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자, 경유, 등유 이런 것들은 이석유로 들어가는데 중유, 무거울 중자, 무게 중자를 써가지고 얘네들은 3석유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중유는 3석유류, 경유는 2석유류. 자, 그렇다면 휘발유는 몇 석유류죠, 여러분? 휘발유는 1석유류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0번 문제. 제3류위험물 알키 알루미늄과 아세트 알데히드를 저장한다. 여기서 불활성 기체를 왜 봉입하는지 이유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트 알데히드도 불활성 기체를 봉입합니다. 뭐 연소성 혼합기체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입을 하는데 요거 말고 이런 것들도 같이 어떤 장치들을 설치를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1번에 왜 봉입하는지 이유 간단하게 쓰실 수 있겠나요? 아까 전에 우리 썼던 그 답안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접촉도 방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산소 접촉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기 중 수분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해 주셔도 되고 가연성 가스의 폭발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를 저장하는 이 장치는요. 얘가 인하점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온도가 높아져도 바로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이 5개 탱크 저장소를 항상 차가운 온도로 아주 차가운 온도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어떤 장치랑 어떤 장치? 첫 번째 냉각장치, 그 다음에 보냉장치. 이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뭘 적던지 간에 일단 냉각장치, 보냉장치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장치를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에틸에테르가 요오드와 칼륨 수용액을 넣었을 때 만약에 과산화물이 있다면 이렇게 황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황색깔로 변하게 되는 이 실험은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지 쓰고 디에틸에테르의 품명이 뭔지 쓰는 거예요. 자, 우리 4류위험물에서 디에틸에테르는 어디로 들어가죠? 바로 특수 인하물로 들어가죠. 그죠? 특수 인하물. 자,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과산화물이 있다면 황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죠? 과산화물이 없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산화물을 검출하기 위해서 그렇다. 과산화물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 정도로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산화물을 일단 좋지 않아요. 과산화물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건가? 자, 과산화물 생성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40mc의 구리망을 넣어주는 게 있고요. 만약에 제거법을 할 것 같으면 황산철 또는 환원철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2개 약간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환원철 또는
황산철 첨가한다. 요거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2번입니다. 마그네슘이 있을 때요.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랑 마그네슘 구리 아연이 있을 때 이 중에서 24.3인 분자량은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랑 반응했을 때 왜 소화가 안 되는지 쓰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랑 반응할 때 대부분은 탄산 뭐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그네슘은 예외라고 했어요. 자, 마그네슘은 산화마그네슘과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나 산화마그네슘과 탄소 하나 덩어리가 나오거나 이 두 가지 생성물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뭘 적던지 간에 정답이. 자, 탄소가 생성되면서 폭발할 수 있다. 이거랑 가연성 기체, 일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위험하다. 이렇게 적어도 모두 정답 처리요. 둘 중에 하나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불안하다. 뭐 두 개 다 적어도 정답이 되겠죠. 탄소가 나오는 반응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반응식은 우리가 개수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 금속들 세 가지 중에서 원자번호 가장 큰 게 있어요. 원자번호 가장 큰 것과 염산의 반응식을 쓰시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그네슘은 원자번호가 12번인 건 알겠는데 구리와 아연은 도통 원자번호를 모르겠네요.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힌트를 드리자면 구리는 어떠한 산과 특히 이 염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 원자번호 가장 큰 것은 아연이다라고 거꾸로 유추를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구리는 9자로 시작하니까 이게 원자번호 실제로 29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1보다 더 큰 30번이 바로 아연의 원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연과 염산의 반응식을 쓰시오. 자, 아연 Zn은 2+짜리 금속이거든요. Zn 플러스 HCl은 ZnCl2, 그 다음에 수소기체 나온다. 그 다음 염산은 2몰 이렇게 개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마그네슘으로 바뀌면요. Mg가 이 HCl과 만나서 MgCl2가 되고 수소기체 나온다. 요거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이가 금속 아무거나 넣어도 다 요 반응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구리가 있고 아연, 염화나트륨이 있을 때 황산을 만약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랬을 때 흰 연기가 발생하는 물질의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구리와 금속과 산이 만나서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요. 제가 아까 말한 구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온은 이렇게 됩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구리나 아니면 은, 금, 백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온화 경향이 좀 낮습니다. 낮다라고 하는 게 막 얘네가 쉽게 막 산과 반응해서 막 수소기체 발생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구리 같은 거는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황산 떨어뜨릴 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구리는 적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염화나트륨도 금속이 아니에요. 이건 소금이에요, 소금. 염화나트륨은 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속 딱 한 종류 아연과 황산의 반응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체된 SO4가 나오고 또 마찬가지 수소기체 나온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개수 맞출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2번까지 필답형 작업에 합쳐진 요 15년 이해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 이제 기출문제가 좀 쌓이게 되면은 틀리는 문제들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틀리는 문제 유형이 보이시니까 꼭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